회담 전에 한국에서 숙청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회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였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현장에서 우리 다 시청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상훈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양측이 비서실장 간에 소통이 있었다는 거 강훈식 아닙니까? 비서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였어라고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의 말도 안 되는 혹은 우리가 소위 광화문 아스팔트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극우의 메시지가 어떻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만나기 3시간 전에 띄울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는 정부나 언론이나 우리 학계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여기에 극우와 저쪽의 극우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저쪽의 극우가 뭐 그것이 마가 세력이 됐든 묻든 세력이 됐든 간에요. 미국 대통령의 귀에서 소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 임기가 3년여 정도 남았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겨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계속 정상회담 할 것이고 양 행정부가 계속 교류하고 협조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혹은 극우적 메시지가 계속 그 외교의 공간을 머문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커다란 부담일 거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 요소로 이번에 파악이 된 것이니만큼 좀 대처가 필요한 요소로 보여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띄웠을 때 댓글을 단 사람이 미국의 극우 세력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연관이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두 가지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트위터를 해서 보니까 하나는 고든창이라고 하는 고든창, 네. 뭐 이런저런 알려진 극우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 리트윗하면서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극우 세력들이 그걸 다시 공유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나라에서 유력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이 이걸 활용해서 워싱턴 현장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격하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외교 현장에 있는 국가 수반에 대해서 특히 다른 나라의 행정부 혹은 정상이 우리의 정치적 근간에 대해서 가짜 뉴스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띄운 것을 활용해서 정쟁의 요소로 삼는다. 그거는 좀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오해라고 수긍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더 마음이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뭐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잘못 파악된 원인이 극우 세력의 소위 이상한 정보를 피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상회담 전에 막 숙청, 뭐 혁명 그런 얘기를 X에다 썼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국민의힘의 지도자급 인사들, 김문수, 나경원, 뭐 주진우 이런 분들이 거봐라 지금 트럼프가 지금 대단히 한국 상황에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큰일 났다. 내가 트럼프랑 손잡고 내가 한국 민주주의 국민의힘 보수파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가열차게 투쟁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글을 쓰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리 당이 다르고 진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가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하잖아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받으면 트럼프를 욕해야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집권 세력을 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도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 좀 반성하셔라.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하라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보태면은요, 그것을 그냥 보고서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모함을
오히려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게 종교적 근본주의 세력과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굉장히 왜곡하고 모함하는 미국 측으로 그런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된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들어서 이 네트워크는 사실상 존재한다면 거의 매국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굉장히 저는 우려가 컸고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대통령께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 예정 시각 2시간여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한때 정상회담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나왔고 대통령실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여기에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기자가 무슨 내용이냐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했고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답해 긴장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한국 특검의 수사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막상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오해는 금방 풀렸습니다. SNS 글의 맥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내란으로 인한 국내 정세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고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 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there is a rumor.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자 미국의 극우 논객 고든 창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를 자신의 SNS에 인용하며 이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싱거운 반응에 상황은 3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를 무차별적으로 인용한 정치인들만 머쓱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